혹시 요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거나 심장이 벌렁거려서 가슴을 손으로 꽉 누르고 멈춰본 적 있으십니까?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았다가 다음날 또 그런 느낌이 찾아온 적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넘기셨죠.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신호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의사 닥터 존입니다. 30년 넘게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대부분 큰 병이 오기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넘기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라고 가족들이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창호 씨, 68이었습니다. 가끔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냥 체한 줄 알고 소화제만 먹고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양치하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고 제가 심장 근처에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김창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 무조건 듣겠습니다. 다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창호 씨처럼 쓰러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3가지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진짜 살리는 지식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앞으로 당신은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답답한 느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치가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속이 메스해서 체한 줄 알았어. 누가 가슴 위에 돌을 올려놓은 느낌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소화불량은 배가 불편하지 가슴이 조이지는 않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누가 꽉 잡은 것처럼 조이거나 왼쪽 어깨나 등까지 당긴다면 그건 체한 게 아닙니다. 이건 심장 근처에 있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계속 피를 보내야 하는데 피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힘을 더 줘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고 아주 무거운 돌을 얹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계단 두어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잠깐 멈춰서서 가슴을 손으로 누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아침에 세수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려서 물 틀어놓고 멈춰본 적 있으십니까? 그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 이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숨이 찰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냥 전날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검사해보니 심장 주변 피가 흐르는 길이 반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몸은 그냥 피곤해서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이상한 느낌이 왔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지금 이 말 들으시면서 나도 가끔 그러는데 하고 떠오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특히 아래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첫째, 가슴이 아플 때 숨을 깊게 들이쉬기 힘들다. 둘째, 가슴이 쪼이는 느낌이 왼쪽 어깨나 등, 목까지 퍼진다. 셋째, 뭔가 불안하고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난다. 이 3가지 중에 2개 이상 겹친다면 그건 휴식으로 해결되는 피로가 아니라 안에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답답하네.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1시간 뒤 아예 쓰러져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하루 자니까 괜찮아졌어. 괜찮은 거 아냐? 아닙니다.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안에서는 막힌 혈관이 그대로 있고 다음에는 더 강하게 터질 준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장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위장은 체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허리는 삐끗해도 찜질하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심장은 한번 멈추면 끝입니다. 다시 켜졌다가도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슴을 움켜쥔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날 이후부터는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안 가는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뭔가 뜨끔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누군가를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수없이 본 현실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이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며 넘깁니다. 내가 요즘 말을 너무 빨리 해서 그런가? 팔이 좀 저린데 그냥 오래 누워 있어서 그런가? 잠깐 멍했는데 금방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뇌에서 피가 잠깐 안 흘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뇌졸중 전조라 부르지만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가 잠깐 숨이 막혔다가 겨우 다시 숨 쉰 상황. 몸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한쪽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일 때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도와줘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72세 박성규 씨. 딸이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박성규 씨가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오며 말이 안 됐습니다. 딸이 바로 119를 불렀고 병원에 오자마자 제가 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확실히 뇌혈관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분은 지금 말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말을 이상하게 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혀가 꼬인다?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떨어뜨렸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검사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십시오. 그리고 눈 감고 10초만 유지해 보십시오. 한쪽 팔이 슬금슬금 내려가면 그건 뇌에서 힘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몸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병원에 갈 시간이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몸이 이상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잠깐 앉아서 쉬면 나아져.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좀만 기다려보자. 이 세 가지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심장과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몸에서 경고가 왔을 때 누워버리는 순간 피가 더 느리게 돌면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판단해야지. 유튜브에 검색해볼까? 누가 나랑 비슷한 증상이 있었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검색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네이버보다 119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실수를 합니다. 괜히 가족들 걱정할까봐 말 안 했어. 잠자고 있는 아내 깨우기 미안해서 혼자 참았어. 그런 생각이 오히려 가족을 더 슬프게 만듭니다. 가족은 걱정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위험할 때 함께 붙잡아 줄 사람들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플 때 나 지금 이상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손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버티지 마십시오. 손가락으로 증상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전화기로 119를 눌러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며 넘깁니다. 밥을 늦게 먹어서 그런가? 어제 잠을 못 자서 멍한가 봐. 빈혈인가 보다. 설탕 좀 먹으면 낫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빈혈은 몸이 천천히 어지러워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어지럼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몸이 식은땀으로 젖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은땀이 난다는 건 몸이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하고 스스로 경고등을 켠 상황입니다. 몸이 안에서 지가 알아서 긴급 버튼을 누른 겁니다. 제가 치료했던 68세 조한석 씨, 아침에 화장실에서 면도하다가 갑자기 벽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면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길래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행히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닌데 하고 가족을 불렀습니다. 병원에 오자마자 검사해보니 혈압이 순간적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그대로 쓰러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지럽고 땀나서 잠깐 앉았다가 괜찮아졌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경우입니다. 잠깐 괜찮아진 게 아니라 몸이 겨우 살아난 겁니다. 진짜 빈혈이라면 초콜릿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뇌 문제라면 설탕이 아니라 산소와 혈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고 생각났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이미 몇 번이나 경고를 보낸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이상할 때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입과 손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첫 번째, 혼자 버티지 말고 바로 말하십시오. 나 지금 이상해. 숨이 차고 어지러워.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은 살아난 겁니다. 왜냐면 몸이 위험한데도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버티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닥에 눕지 말고 의자에 앉으십시오. 눕게 되면 기도가 막히거나 피가 더 느리게 돌 수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다리는 편안하게 두십시오. 세 번째, 전화기를 손에 쥐고 119를 누르십시오. 괜히 호들갑 떨면 민폐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119는 괜히 부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불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당신을 혼내러 오는 게 아니라 살리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 혼자 사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휴대폰에는 119가 가장 눌리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전화기 잠금 비밀번호도 가족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건 걱정 끼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오래오래 곁에 있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든 뇌든 고장난 뒤에 고치는 것보다 고장나기 전에 발견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조금 참아보자는 말은 용기가 아니라 방심입니다. 진짜 용기는 나 지금 이상하니까 병원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 한 문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이거나 말이 꼬이거나 식은땀이 나면 누워서 기다리지 말고 말하고 앉고 119를 눌러라.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지 말고 말하고, 눕지 말고 앉고, 검색하지 말고 119를 눌러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응급실에 있을 때도 진짜 위험했던 사람 대부분은 참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살아난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빨리 병원 온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아서 병원 오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용감한 척하면서 버티는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진짜 용기는 참는 게 아니라 지킬 걸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럼 이런 상황에 안 오게 하려면 내가 평소에 뭘 해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장과 뇌가 갑자기 멈추지 않게 만드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몸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눈 뜨면 바로 몸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게 심장과 뇌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자고 있을 때는 몸이 조용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피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심장이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앞이 하얘지고 쓰러질 뻔한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지 말고 먼저 몸을 깨우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양손을 가슴 위에 살짝 올려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오늘도 잘 뛰고 있구나 하고 확인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발끝을 살짝 움직여 보십시오. 손가락도 꾹꾹 눌러보고 팔도 천천히 흔들어줍니다. 이건 피가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도록 몸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마를 한번 쓸어내리고 귀를 살짝 만져보십시오. 귀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 여기만 자극해줘도 머리가 금방 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옆으로 살짝 돌아놓은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십시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갑자기 쓰러질 위험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제가 본 병원 기록에서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양치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피를 깨우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에이 그 정도가 뭐 대단한가 하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내일 아침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몸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물을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많이 마시면 좋다면서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제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때 마시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특히 심장과 뇌를 지키는 최고의 물 마시는 시간은 2번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앉은 직후입니다.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몸을 깨운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이 물 한 컵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는 동안 말라있던 혈관에 기름칠을 해줍니다. 굳어있던 피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심장이 이제 천천히 움직여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물이 아니라 몸을 깨우라는 명령입니다. 몸을 깨우기 전에 먼저 혈관에 물을 주십시오. 두 번째 시간은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잠자기 전에 물 마시면 화장실 가고 귀찮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딱 반 컵 정도만 천천히 입을 적시는 느낌으로 마셔주십시오. 이 물 반 컵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자는 동안 피가 너무 끈적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한밤중에 심장이 놀라서 갑자기 뛰는 일을 줄여줍니다. 새벽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오는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병원 기록을 보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혈관이 말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많이 마시라는 말보다 제때 마시라는 말을 더 믿으십시오. 세 번째 생활 습관은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해야 좋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헬스장 갈 시간도 없고 솔직히 운동이 재미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운동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피가 멈춰 있지 않게 하루에 몇 번만 움직여 주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TV를 볼 때든 식탁에 앉아 있을 때든 발끝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여 주십시오. 마치 운전할 때 엑셀 밟았다 뗐다 하듯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피를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펌프가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이 펌프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피가 다리 밑에 고여서 끈적해지고 결국 심장으로 가는 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앉았다면 30분에 한 번은 발목을 10번 까딱까딱 해라. 이게 끝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날 것 같다면 TV 광고 나올 때, 전화 통화할 때,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그때마다 슬쩍 발만 움직여 주십시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을 도와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손가락도 가만히 두지 말고 꾹꾹 쥐었다 폈다 해주십시오. 이것만 해줘도 피가 손끝까지 돌기 시작하면서 뇌까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손가락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치매가 올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을 깨우고 앉기, 물을 많이가 아니라 제때 마시기, 앉아있을 때 피가 굳지 않게 발끝과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갑자기 쓰러질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몸이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정보보다 100번 더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63세 박영수 씨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양치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혹시 나도 큰 병 온 건가 걱정이 됐지만 병원에는 가기 싫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 제 영상을 보고 아침 습관을 바꿨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움직이고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수하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박영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숨차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일어나면 항상 머리가 띵했는데 요즘은 맑아요. 두 번째는 58세 김종남 씨입니다. 이분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그림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자주 저리고 밤에 잘 때마다 종아리가 쥐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순환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종남 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앉아있을 때마다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전화하면서 손가락을 계속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다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쥐나는 게 없어졌어요. 밤에 깨지도 않아요. 큰 운동이 아니라 그냥 습관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사람의 몸은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해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몸은 고생한 사람을 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래 살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 깨우기, 물은 많이가 아니라 제때 마시기, 앉아있을 때는 발끝과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기, 이 3가지만 해도 갑자기 쓰러질 위험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몸은 이런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이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신이 평생 쓰러지지 않고 혼자 걱정하지 않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두십시오. 이건 저를 돕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지키는 버튼입니다. 혹시 버튼 누르기 어려운 분들은 가족에게 이 채널 좀 눌러줘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 닥터조는 매 영상마다 이렇게 약속드릴 겁니다. 당신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당신을 위해 이 말을 전해드립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가실 차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19 부르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계속 함께 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닥터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